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 메이트 조정식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치러지는 첫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한 The Days You Your Day 시즌 0에 대한 OT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The Days You Your Day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능의 그날이 여러분의 날이 되도록 기획한 모의고사라는 얘기입니다. 시즌 0이라는 이름은 왜 붙여놨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평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요도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영어라는 과목에서 몇 년 동안에 크고 작은 사소하거나 굵직한 변화들이 좀 있어 왔었어요. 예컨대 좀 굵직한 변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절평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21번 문제 유형으로 보고 있는 유형들 있죠.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절평 들어오고 난 다음에 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1, 2번에 42번 장문 독해가 어휘 문제로 바뀐 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휘 문제는 빈칸 문제로 출제되고 막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굵직한 변화들도 꽤나 있었고요. 사소한 변화를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갑작스럽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항상 30번 어휘 문제 1, 2, 3, 4, 5번에 밑줄 치고 난 다음에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나오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게 네모 박스 안에서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로 좀 바뀌어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들을 보다 보면 이전에는 없던 양식들이 갑자기 출제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좀 소위 얘기하는 신유형들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의고사가 거의 대부분 6평이거든요. 올해 6평에서도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올해 6평과 9평에서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올지, 그리고 문제 출제 경향성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 지금은 일단 예전까지, 작년까지의 기조만을 보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준비 시즌에다 시즌 0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됐죠? 요건 당연히 2025학년도 수능까지의 경향성을 반영한 모의고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물론 이제 여기서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이후에는 이제 시즌 1, 시즌 2 가가지고는 그 변화된 경향성을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만들게 되겠죠. 뭐 봉투는 이렇게 생겼고요. 퀸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왜 기물 중에 퀸인가요? 체스는 결국 이제 킹을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 킹을 잡는 걸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이제 기물을 발전시켜 가면서 우리는 결국 킹을 잡으러 간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근데 이런 표지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잖아요.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무 컨텐츠죠. 그래서 컨텐츠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평가원 시험과 동일하게 문제를 구성해놨습니다. 듣기 17문제, 독해 27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저는 이미 이게 좀 이런 얘기가 건방지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실무 컨텐츠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진 강사입니다. 조정식의 수업을 듣지 않는 사람도 실무 컨텐츠는 조정식이 제일 좋다라는 걸 이미 인정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나옵니다. 나는 네 수업 안 들어. 특히나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 시절이다 보니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 자체를 인강을 수업을 안 듣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혼자서 그냥 독학으로 그냥 문제만 벅벅 풀고 감유지용으로 실무만 풀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아니 네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도 풀기에 지장 없냐? 당연히 지장 없죠. 저는 제 수업 방식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연구원을 새롭게 이제 한 분을 뽑고 모셨는데, 저희는 연구원들에 대한 선발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뽑고 나면 이제 대우도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 연구원이 이제 문제 출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수업 중 어떤 출제 방식에 맞춰서 출제를 하면 되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거 필요 없고요. 평가원이 내는 문제 스타일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딱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 입맛에 맞는 지문, 제 입맛에 맞는 선지의 구성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연구원들께 문제를 만들어낼 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아요. 그냥 평가원의 패턴에 맞게 문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냥 모의고사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 정도 해가지고 저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수업에 맞는 형태의 문제들로 넣어놓은 거 아니니까 제 수업을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독학으로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의고사를 보면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수강평에 나중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뭐 조정식 실무 몇 회분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수능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 자체의 특징이에요. 퀄리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평가원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내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문제를 푸는 거 괜찮다 이겁니다.
선생님 해설지는요? 독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해설지도 되게 중요하죠. 저희는 해설지도 굉장히 실무 모의고사 치고 꼼꼼한 편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설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선지가 오답인 이유들, 그리고 이제 각 지문에서 꼭 외워야 할 어휘들까지 싹 다 목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강의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강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는 7강이에요. 모의고사가 총 3회인데 왜 7강이냐? 한 회당 2강씩을 수업하는 게 기본인데, 1회차 강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 수업을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되니까 1회차만 3강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2회차, 3회차는 각각 2회분으로 해서 총 7강으로 구성된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전체 강의는 스튜디오로 제공이 될 거예요. 현장에서는 진행 안 합니까? 현장에서도 과제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 중에 한 회차를 현장에서 실무로 보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현장 수업은 현장 수업으로만 진행, 온라인에는 따로 촬영해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제공되는 강좌는 스튜디오 버전이라는 거, 그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가원의 역대 모의고사와 가장 유사한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설 실무일 거예요. 그냥 믿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함부로 제가 수능의 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이름을 걸진 않겠죠. 제 이름을 걸고 만드는 컨텐츠는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실전 평가원 문제에 가까운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1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예요. 믿고 구매하시면 독학용으로 사용하든 강좌와 병행하시든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본 컨텐츠와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